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해보겠습니다. 특수 설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꿨는데요. 이때 이득 여유를 구해봐라. 자, 이득 여유도 저희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자, 개인 마진 이득 여유 공식 어떻게 됩니까? 20 로그 10의 주파수 전달함수, 주파수 게르프 전달함수의 역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G라고 쓰는 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GS 곱하기 HS가 되는 게르프 전달함수가 되고요. 게르프 전달함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S 대신에 J 오메가로 바꾸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득 여유를 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득 여유를 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복소평면상에서 실수축에 대해서의 이득값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수를 얼마로 보내라? 허수를 0으로 보내라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게르프 전달함수의 어디? 실수축만 바라볼 거니까 허수를 제로화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이득 여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허수가 제로가 되기 위해선 오메가를 얼마로 대입해 줘야 돼요? 제로를 대입한 상태에서 해석해 줘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20이니까 2분의 20이니까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득 여유 같은 경우에는 20 로그 10의 게르프 전달함수의 절대값분의 1. 자, 이때 게르프 전달함수가 얼마? 10분의 1이었다. 그럼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되겠죠? 그럼 로그 공식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10이 됩니다. 그럼 자, 로그 10의 10 얼마? 1 되니까 몇 데시벨? 마이너스 20 데시벨이 돼서 4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득 여유는 반드시 허수를 제로로 보내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또 게르프 전달함수가 나와 있는데 게르프 전달함수가 있는데 이때 페르프 전달함수 값은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GS 값을 뭐라고 하냐? 순방향 전달함수다. 순방향 전달함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포워드. 자, 포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 있죠? 피드백. GS 곱하기 HS 값. GS 곱하기 HS 값을 우리는 게르프 전달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르프 전달함수다. 그렇다면 게르프 전달함수 값은 GS, HS가 되고 제가 이것을 이하 G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기니까 줄여서 G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를 보다 보니까 게르프 전달함수의 GS 값만 적어놨고 대먹인 전달함수의 HS 값을 안 썼어요. HS는 대먹인 전달함수입니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1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HS 값을 1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단위 피드백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단위. 자, 단위는 크기가 1인 것을 말해요. 이때 대먹인 전달함수가 1이 되는 피드백. 자, 피드백이라는 건 괴한 제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괴한 제역의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달함수 값은 얼마냐? 종합 전달함수를 우리는 페르프 전달함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페르프 전달함수는 종합 전달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이슨 공식의 가니아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르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이드. 자, 이거 아까 기억나십니까? 델타의 시그마 GK 곱하기 델타 K. 자, 이때 K 값을 이 델타 K를요 1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걸 우리는 메이슨 공식의 간이화식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간이화식. 델타 K 값이 어떤 크기로 제시가 된다. 그럼 정식이고요. 델타 K를 전부 다 1로 바라본다. 1로 바라본다는 얘기 뭐예요? 순방향 전달함수와 이 피드백 돌아가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회로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간이화 회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달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메이슨 공식의 간이화식으로 대부분이 다 풀려요. 정식을 쓰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드물어. 회로도 얼마 안 돼요. 우리 교재를 보면 딱 3개 회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개만 정식을 대입하고 모두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간이화식으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GS 값이 요게 위에 잘 안 보이지만 위에다 쓸게요. S의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다 이런 얘기예요. HS 값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요. 그럼 자, 메이슨 공식에 의한 종합 전달 함수는 1-페루프 하게 되면 얼마요? 자, 요거 안 보이신 분들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의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 그리고 전향경로 이득은 요렇게 가는 거니까 S의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합니까? 분모 분자에 지저분해 보이는 글자 S의 S 플러스를 곱해서 정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주게 되면 S의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분의 서로 지워지게 되면 S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 1번이었나요? 자, 문제 1번에 제가 어떤 말을 했었죠? 우리가 특성방정식을 구할 때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두게 되면 특성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특성방정식은 뭐예요? 특성방정식이라는 거는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패턴을 잡아주라. 특성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에 하나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이 궤한 시스템을 잡아주는데 여기가 지금 피드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이론을 잡아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지 실제 시스템은요 거의 99.9% 부계한입니다. 부계한 시스템이에요. 단위 부계한. 마이너스로 들어가진다고요. 그럼 자,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프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프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다. 제가 이게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계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2개를 더한 게 바로 특성방정식이고 전달함수, 종합 전달함수의 결과값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한다? 자, 이것도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로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넣으면 답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쭉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달함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2개를 더하세요. 그럼 이거 풀어줄까요?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써라. S 플러스 2.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부호 때문에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PPT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그림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한 시스템을 잡아줄 때 대부분 피드백에 나와 있는 입력 부분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더라도 다 마이너스로 값되는 거예요. 요거만 보시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은 괴한 지역의 감쇄계수, 제동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먼저 본 회로에서의 전달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종합전달함수. 앞에서 우리 연습했습니다. 뭐 1-페루 부분의 전향경로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분모로, 분자를 분자로 올려놓으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분배 법칙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의 제곱 플러스 S. 그쵸?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 다시 한번 말할게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로. 그리고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가져가면 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특성 방정식은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 이코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제어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지연 요소의 특성 방정식에 대한 일반식 어떻게 하니까 이거 외워달라고 그러겠죠. S의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 이코르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과 그리고 2차 지연 요소에 대한 일반식을 비교를 해서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과 제동계수 제타를 구하시면 돼요. 제타. 자, 우리 요거 제타인데 쓰기가 좀 보기 애매한 사람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로 쫙 그리시고 S를 딱 그리시면 돼요. 근데 위에를 좀 크게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그리기가 참 그래요. 이거 제타라고 있는데 그리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델타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칙은 제타로 표기하는데 우리 시험이라든가 일부 교재에서는 델타다라고 표현하는 교재도 많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1차 여기 상수항끼리 비교해 볼까요? 상수항끼리 비교하게 되면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의 자승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럼 이로부터 고유각 주파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1차항 비교하겠습니다. S하고 2제타 오메가 NS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2제타 오메가 NS 이코르 얼마다? S다. 그럼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타는 얼마다? 제타는 2 오메가 n분의 1이 되고 오메가 n이 얼마? 2가 되니까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논리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2차 실기 때도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라. 자, 문제를 보니까요. 논리식 중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건 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논리식을요. 우리가 간소화시켜라, 간략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략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을 뭐다? 부울대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울대수를 우리는 접점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울대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핵심적인 공식은 뭐가 되냐? A 도트 A 바는 제로가 되고 A 더하기 A 바는 1이 되고 A 더하기 1은
1이 된다. 이 세 개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첫 번째 거식을 전개 한번 해볼까요? x로 묶여요. 그럼 x로 묶게 되면 y 더하기 y 바가 되고요. 자, y 더하기 y 바, 다시 말해 a 더하기 a 바와 같습니다. 그럼 얼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도트 1. 그럼 얼마가 돼요? x에 대한 결과값을 갖는다. 자, 두 번째 식. 분배 법칙 할게요. 요거 하게 되면 xx 더하기 xy 바 더하기 xy 더하기 yy 바. 자, 우리가 앞에서 a 도트 a 바는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제로. 그 다음에 xx는 뭐가 돼요?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x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x 더하기 xy 바 더하기 xy가 되니까 x로 묶여요. x로 묶여요. 그러면은 x로 묶어주면 1 플러스 y바 더하기 y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더하기라는 건 논리회로에서 더하기라는 건 병렬회로를 말해요. 해서 여러 개의 병렬회로의 접점들이 뭐 A 접점이 됐건 B 접점이 됐건 무수히 많아요. 근데 1이 있다는 건 뭡니까? 1이 있다는 건 두 접점이 쇼트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로 묶여버리게 되면 앞에 접점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쇼트된 부분으로 무조건 출력이 나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렬회로에 1이 있으면 무조건 1이다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뒤에 연산이 얼마 된다? 1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 도트 1은 얼마? x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분배해 줄게요. xx 더하기 xy. xx는 x. x로 묶이죠? 1 더하기 y. 1 더하기 y는 얼마? 1. 결과 얼마? x. 자, 마지막 분배해 줍니다. x, x바 더하기 xy. 자, x, x바. a, a바 얼마요? 0. 얘가 0. 그러니까 결과값은 xy. 해서 잘못된 논리식은 4번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2차 실기 때도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니까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셔서 2차로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PI 제어 동작은 공정 지역에 무엇을 개선하는 것이냐? 자, 적분, 인티그랄, 적분 제어죠. 적분 제어는 과도 특성 또는 정상 특성을 개선시킨다. 자, 그럼 PD, 미분 제어는 뭘 개선시킨다? 소근성을 개선시킨다. 그렇다면 소근성과 정상 특성을 모두 개선시킨다? 그럼 PID 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번. 인버터의 기능 회로가 아닌 거. 자, 인버터라는 거는 이거는 반전을 말합니다. 반전. 다시 말해, 제가 여기에 1이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반전. 자, 버블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버블. 이 동그라미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인버터, 반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가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자, 그럼 이 기능 회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여기 1 신호가 들어가져요. 그럼 반전 쳐 들어가니까 00 되겠죠. 00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그려진 게 뭐예요? OR 게이트예요. OR 게이트. 그럼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가 1만 되더라도 출력이 나가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 다 0이니까 어차피 0이 나가지겠죠. 그럼 0의 반전은 얼마다? 1이 된다. 1을 넣었더니 1이 나가요. 이거 반전 기능 아니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다. 자, 1번입니다. 1번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OR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출력이 나가진다는 뜻이. 또는이니까. 1 나갔어요. 근데 1 앞에 버블, 반전이 있네요. 그럼 0이 나가지겠죠? 그러니까 반전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트 게이트와 이거 나트 게이트라고 하죠. 나트 게이트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회로입니다. 1이 들어가요. 반전되네요. 그러면 00대지겠죠? 그럼 AND 게이트는 AND 1, 1과 1일 때 그래야지만 출력이 나가지는 건데 00이니까 0이잖아요. 그대로. 요것도 반전됐다. 자, 여기 보세요. 1 들어갑니다. 1, 1. AND 게이트는 A 그리고 B가 1, 1일 때 출력이 나가진다. 근데 출력단에 반전이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1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축상의 근계적의 범위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작업하는 행위만 기억하셔서 문제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근계적의 범위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실수 축상의 근계적의 범위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복소평면을 그려요. 실수와 허수를 나타내는 복소평면. 자, 그리고 여기에 극점은 얼마예요? 자, 0점은 없어요. 극점은 얼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극점은 뭐다? 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한 해. 다시 말해 함수의 분모가 제로가 되기 위한 s의 해들을 우리는 극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극점의 심벌은 크로스 심벌로 합니다. 크로스. 그래서 이렇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극점을 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허수창 상관없어요. 실수에 대해서만 보셔야 돼요. 실수에 대해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축상에 있는 극점과 0점의 구간을 나눠라. 이렇게 구간을 나눠라. 존 1, 존 2, 존 3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각 구간에서 실 0점을 바라봐라. 구간에서 실 0점까지를 바라봐라. 그리고 실수축에 놓여져 있는 극점과 0점을 세어서 숫자를 적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구간 2에서는 하나, 둘. 구간 3에서는 한 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존에서 실수축에 놓여진 극점과 0점을 세어서 홀수기였다면 근계적이 존재할 것이고 짝수기였다면 근계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바로 행위예요. 자, 그래서 홀수계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역은 근계적이 존재한다. 짝수계면 존재하지 않는다. 짝수계면 존재하지 않는다. 홀수계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극점은요. 여기는 극점은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를 줄 때 1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욜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얘랑 얘랑은 가운데로 만나서 어떻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축상의 근계적의 범위는 0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원점에서 마이너스 1 지점의 사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 근계적 범위가 존재한다. 자, 18번.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하여 정상 속도 편차가 유한한 값을 제역의 형별은. 자, 우리가 제역의 형별을 나눌 때는요. 자, 그냥 표를 볼게요. 제역의 형별을 볼 때는 0형 제역에 1형 제역에 2형 제역에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제역에가 정상 편차가 유한한 값이 나온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가볍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입력 함수를 뭘 줬냐에 따라 가지고 제역의 형별이 나누는 거예요. 유니트 스텝 펑션 단위 계단 함수를 주게 되면 0형 제역에, 그리고 속도 함수를 주게 되면 1형 제역에. 자, 속도 함수를 다른 말로 기울기 함수니까 램프 함수가 되겠죠? 이때 램프는 R자입니다. L이 아니에요. RAMP, 램프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자승은 이렇게 올라가는 포메이션 함수죠. 또는 가속도 함수죠. 이걸 주게 되면 우리는 2형 제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위 램프 입력을 줬기 때문에 기울기 함수네. 그럼 몇 형 제역에? 1형 제역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입니다. 예, 램프 입력을 주게 되면 1형 제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형 제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mV 입력을 인가하여 0.1V의 출력이 나오는 4단자 회로의 이득은 얼마냐? 자, 이득이라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득이라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전달함수에서 입력이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이라는 거는 전압에 대한 차원을 말합니다. 전압에 대한 이득비를 전달함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는 개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입력이 얼마예요? 입력이 1mV니까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것이고 출력이 0.1V니까요. 10의 마이너스 1승 됩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니죠? 올라가면 10의 플러스 3승이 되죠. 분모 분자를 바꿀 땐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얼마가 돼요? 10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득을 구해봐라. 개인. 자, 이득인데 단위의 차원을 데시벨로 바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시벨 구하는 공식은 20 로그 10의 전달함수의 절대값,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0 로그 10의 자, 전달함수의 크기 10의 2승이 되겠죠? 그럼 자, 2가 앞으로 나가니까 몇 데시벨? 40데시벨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11변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자, 상태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죠? 계수행렬 A와 계수행렬 B. 이제 조금 친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상태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디터미넌트, 행렬이란 뜻입니다. 행렬식. 디터미넌트 si-a는 제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때 A 행렬이 2 곱하기 2가 되면요. si 행렬은 똑같이 2 곱하기 2가 돼요. 자, 그래서 S00S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각선 크기가 자, 이거 I는 단위 행렬인데요. 만약에 이게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각선 여기만 1이에요. 나머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위 행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 S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S를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각선만 S가 되는 걸 SI 행렬이다라고 합니다. 자, 2 곱하기 2 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S가 되는 거예요. 빼기 A는 1, 3,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자리끼리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자리끼리 빼주게 되면 S 빼기 1은 S 마이너스 1, 0 빼기 3은 마이너스 3,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S 빼기 마이너스 2는 S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SI 마이너스 A에다가 요거 절대값이 아니에요. 왜? 앞에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행렬식 어떻게 구해요? 행렬식은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1, S 플러스 2 빼기 곱하면 곱하면 3이니까요. 그대로 3이 될 것 같아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특성 방정식은 곱하게 되면 S의 제곱. 자, 상수항끼리 더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S.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이코르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S 플러스 S 마이너스 5 이코르 제로. 몇 번 돼요?
1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준비한 모의고사 20문제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과 학생분들이지 제어과 학생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어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어라는 시험 자체가 2차 실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전기기사라든가 산업기사를 따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제어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이 자격증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고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입사 서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은 대부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그리고 설계 쪽으로 일을 많이 나가요. 또는 감리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 이건 공사 쪽으로 많이 이제 개념이 이제 건축물 관리라든가 공사 쪽으로 들어가지다 보니까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절대 안 써요. 2차 실기 때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깊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나눈 부분만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출제자분들도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요. 깊이 있는 응용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산업기사에 있는 4과목보다 기사에 있는 4과목이 더 쉽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범위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어는 항상 정해진 데에서만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풀어드린 이 20문제, 요것만 푸셔도 아마 제어, 여러분들 아시죠? 4과목은 61번부터 80번까지인데 이때 61번부터 70번까지 제어, 71번부터 80번까지 회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 20번까지 풀어드렸던 문제만 달달달달달달 이해하시고 외우신다 하더라도 제어 10문제 중에 7개는 무조건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제어 공부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셔가지고 이 20번까지 알든 모르든 외우세요. 패턴을 외우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에서 7개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어는 이렇게 정해진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응용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냈다라고 하게 되면 출제자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어는 뻔합니다. 7개 이상, 7개 문제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는 맞고 시작하니까 산업기사보다 오히려 쉽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제어 공부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이다 하더라도 제 영상 보시고 이것만 잘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놀랄만한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저희 5과목이죠.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